2024년 12월 5일 데일리 멘토 부동산 라이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나 하는 작은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죠. 뭐 해프닝, 그런 개념에서의 작은 이벤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어, 분위기가 많이 멜랑콜리한 상황으로 됐고, 그러면서 연일 뉴스들이 탄핵과 그 다음에 계엄 관련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오늘 일단 간단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탄핵 그리고 계엄, 현재 많은 썰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탄핵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계는 돌고 있고, 그래서 탄핵이 될 것이냐, 뭐 하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버티고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사안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투표를 올렸는데, 현재까지 상황들을 봐보면 탄핵된다가 우세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 기류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진짜 전국이 혼란스럽죠.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12시 20분에 올라온 기사에 7일 오후 7시 표결, 탄핵 표결을 하고,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동시에 추진. 김여사 특검법도 재표결을 하고, 탄핵도 7일이면은 오늘이 목요일 5일입니다.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7시에 표결을 한다고 하는 거죠. 표결. 그래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또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국방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비트코인이 좀 전에 1억 4천 10만 달러 돌파라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돈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국 불안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다. 근데 누군가는 타격이 크게 없을 것 같다. 근데 타격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대외 신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철도 파업. 첫날부터 이용 불편 속 4시간 기다려야 한다네요. 예, 철도 파업. 철도 파업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여기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게, 김민석 의원 2차 계엄 100% 있다.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그 어이없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는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난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서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국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대출을 해주기로 한 거를 대출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런 일은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낭설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전국 자체가. 그리고 혼돈의 시간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이 뭐 일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부동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상승을 하겠냐 하락할 것이다, 쉽게 이거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답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계엄령 선포할 때 보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니까는 이 급격하게 코인이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반등을 하는 상황이 또 되기도 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4천이 되는데 1억 4,500까지 지금 비트코인은 올라가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 코인이라고 하는 리플 3,200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617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그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베팅을 한쪽으로 몰빵하는 베팅을 하다가 위기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봅시다. 일봉으로 비트코인은 한번 기회를 줬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000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1억 4,500까지 돈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돈 쏠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하시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돈 쏠림 현상이. 그래서 이런 돈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위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양방향으로 준비를 좀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방향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기회가 온다 그러면 잡고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혼동의 상황 속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플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리플 걸어 놓으신 분들은 또 매수가 이제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또 변동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이 계속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안 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돈이 가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안정화될 거니까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저는 거꾸로 현금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심쿵할 때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5년 전국이 불안할 거고, 그런데 많은 빚을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대출의 비율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회를 잡아도 떨지는 않고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추후에는 우상향의 결과값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기로 가져가면은 연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맞이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 것도 자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긍정적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기가 위기인지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내가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게 유리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변동 사항이 계속 생길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산의 이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산의 이동. 자산의 이동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따가 이제 그 연결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현재 제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마용성 말고 용산은 이제 상급지가 돼 버렸으니까 마용성에 끼면 안 된다. 대신에 어 마용성 대신 마성동이라고 해서 동대문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있는 아파트 30평대 레미안 위브 동대문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죠. 이 대단지의 아파트에 대한 이 수요가 상당히 크고 상위권 랭킹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호도. 이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매매 거래를 봐보면 지난 9평 34평 10월 달에 10월 5일 날 13억 4천에 거래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전 거래들이 계속 다 사라졌네. 이전 거래들이. 음? 계약 히스토리가 잘 안 보이게끔 돼 있나? 지금 여기 지금 봐보시면은 9월 달에 12억 8천 10월 달에 계약한 거는 아직 잔금이 안 치러진 거고 12억 8천이 계약이 잔금이 쳐진 거고 10억 5천이 계약이 잔금이 쳐진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계약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계약이 진행된 게.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봐보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서 거래가 멈춘 현상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또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호가들의 변동, 그 다음에 매물의 추이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 지금 저층은 12억 8천짜리도 있고요. 13억, 고층 13억, 저층 13억, 그 다음에 저층은 13억 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지금 보면 12곳 내놓은 곳이 있네요. 12곳 202동 12곳 내놨고 그리고 203동 5층 9곳 내놨고 또 2곳 내놨고 13곳 내는 곳이 있어요. 202동에 고층 13곳을 내놨습니다. 13곳 이렇게 지금 적체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도 지금 무시 못하죠. 예. 분명 팔고 싶은 사람은 있고 그런데 이 가격은 아니란 얘기죠. 이 가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2, 13곳, 11곳 가격 변동이 필요합니다.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격 변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거래는 안 되겠죠. 거래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 진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양보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이 원하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위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에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그 아까 전에도 이제 투표 계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투표를 봐보면
부동산 하락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탄핵된다, 하락한다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은 조금 냉정하게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중을 해서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제일 좋은 거를 잡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도 또 좋기도 하겠다. 그리고 레미안 위브 입장에서는 제가 레미안 위브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레미안 위브가 괜찮은 단지라고 선호도가 높은데 밑에 청계 리버브 자이 역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신축이 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청계비 리버브 자이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레미안 리브 이 13곳 11곳 여기도 2곳 9곳 12곳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곳들이 과연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정리가 될까 생각해 보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안전자산으로의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할 거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에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